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마음연구소의 김윤나 소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자기감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요. 왜 감정이 내부지향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초 과목이 되는지 천천히 한번 이야기 나가볼게요. 제가 자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나를 이해하는 능력, 나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하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국영수과 이렇게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과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런 과목 우리 살면서 배운 적 없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과목. 맞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과목을 만약에 내 아이한테 가르쳐 주거나 내가 아끼는 누군가한테 내가 막 가르쳐 줘야 된다면 이렇게 목차들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목차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과목에 어울릴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분위기가 많이 어려운. 목차. 예. 목차. 어떤 거를 가르쳐 주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싫어하는 거. 역시. 네, 맞아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뭘 좋아하지? 이걸 아는 것이 자기감의 한 과목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뭘 싫어하지 이런 것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안나 응원. 그러니까요. 그걸 잡네 바로. 좋아하는 걸 알면 싫어하는 게 뭐지? 이걸 아는 것도 자기감의 과목입니다. 또 있을까요? 꿈. 그렇죠. 내가 뭐가 되고 싶지? 나는 뭘 해내고 싶지? 이런 것들. 혹은 뭐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우리가 그걸 강점이라고 요새 불러요. 근데 또 반대로 약점. 한점. 그렇죠. 이런 과목들을 쫙 보는 것을 자기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준비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제가 만약에 이 문장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오세요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작성해 오는 개수가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수페이지를 써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몇 줄 못 쓰세요. 예를 들면 나는 아빠다. 나는 과장이다. 나는 뭐 40몇이다. 이게 끝인 분들.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는 자기감이 자기감이 굉장히 좁고 복잡하지 않으면 자기감이 단단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또 오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오뚜기요. 왜 오뚜기 아이들 장난감 기억하시죠? 이렇게 툭 건드려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 오뚜기가 왜 그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막 같이 해부해보고 하면 무거운 추가 들어있어요. 그 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감이다. 예. 왠지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것 같죠.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키워드를요. 자, 그러면요. 네. 자, 그런데 특히나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자기감이 도움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복종 시나리오를 가진 분들이 더 귀를 쫑긋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왜 우리 타인지향 시나리오에도요, 이렇게 세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복종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무서운 환경에서 자라면 두려움을 느껴서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 하면서 제 가정사도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분들을 특히나 우리는 복종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네, 이분들이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뭘 물어봐도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다 괜찮대요. 힘든 때도 괜찮고 뭐 먹을래 해도 저는 괜찮아요. 같이 갈래?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안 괜찮은지 사실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소신껏 얘기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우중인지 살피질 못했을 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다 괜찮대요. 그리고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자꾸 관계에서 반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함께 여행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관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 시켜요. 거절하지 않으니까 막 시키기도 하고 요청하지만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은요. 나하고 티키타카 핑퐁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터에서 시소 탈 때 생각해 보세요. 시소 탈 때 재밌는 사람은 나랑 체급이 맞는 사람이에요. 다 괜찮다고 하고 표현하지 않고 참는 사람하고는 시소를 인생의 시소를 네, 함께 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억울해요. 다 필요할 땐 나 찾아놓고 진짜 이렇게 뭐 여행 가거나 함께 즐기거나 축하할 때는 본인을 안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하고 싶다 이런 표현 안 하죠. 싫다라는 표현 안 하고요. 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네, 계속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기분 나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분 나빠요, 이 사람도. 불쾌하고 이건 아닌데라는 게 계속 쌓일 뿐이에요. 근데 보세요. 표현은 못하는데 계속 쌓여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번 터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압력밥솥 네. 터지듯이 팡 한꺼번에 터져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맞아요.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상한 네가 사람들. 그럴만하지가 아니라 어머 갑자기 왜 이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더 열받아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참아왔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한꺼번에 터진다는 거. 그리고 때로는 이런 분들은 관계가 불편하면요. 그냥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건 갈등이 생기면 상의도 하고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그 인간 안 봐. 그 회사 안 나가. 그 모임 안 나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외로움이라는 걸 더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오늘 솔루션에 쫓긋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러시네요. 예. 그죠, 그죠? 쫑긋했죠. 많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드릴 오늘의 솔루션은 바로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네, 그 롤로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예,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내부 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요, 감정을 잘 구별할 수 있대요. 예,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또 패널로 함께 하고 계시지만 이 순간에도 여러 감정들이 파도처럼 오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감정들을 잘 느끼고 구별하는 사람이 내면이 단단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제 사례인데요. 제가 어떤 시나리오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네. 복종의 시나리오도 갖고 있고요. 또 인정의 시나리오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일정을 소화하려고 그날 아마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잠실대교였거든요. 잠실대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꼬리 부분에서 이제 딱 그 신호를 다 건넜는데 그쯤에 어떤 차가 갑자기 택시 앞에 끼어들려다가 안 되니까 되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님이 그 차를 피하려다가 핸들을 훅 꺾으시면서 킥 하면서 예, 이제 택시가 반바퀴를 탁 미끄러진 거죠. 네.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그냥 우리 차만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창문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쾅쾅쾅쾅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머리를 몇 대 박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그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저와 택시 기사님이 뭔가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말로 어울리는 대사는 뭘까요? 괜찮아요? 그죠? 그걸 누가 해야 되죠? 네. 기사님. 기사님이 하셔야 뭔가 어울리고 상황에 맞잖아요. 근데 기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뭐라고 나지막하게 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도망가신 분한테. 그리고 갑자기 핸들을 꺾으려고 손을 탁 돌리시는 순간 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할 말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해놓고서 반대로는 제가 그렇죠. 네. 어색하죠.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저는 괜찮은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쩌다 안 괜찮죠. 근데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요. 제 삶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는 걸 금방 또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감정, 나지막하게 욕을 하시면서 핸들을 딱 꺾으려는 순간 저는 두려움을 확 느꼈어요. 복종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은요, 두려움하고 늘 세트 메뉴로 다니세요. 또 큰 소리가 날지도 몰라. 또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라는 이 감정이 마음속에 콕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전에 딱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잠깐만 내 마음을 보자. 네, 내부지향 시나리오는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들이 있지라고 여러 개의 감정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아마 무섭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놀랬죠. 네. 깜짝아. 그리고 아팠고. 네, 그리고 원망스러웠어요. 네. 왜 손님 걱정도 안 해?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짜증도 났고. 네, 속상하고. 그리고 저 그 도망가신 분에게 왜 저래? 네, 이런 짜증감이 있었어요. 내 감정을 그렇게 내가 분별할 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면 제 입에서 기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상황에 보다 적절한 말은 놀랬어요. 이게 보다 적절한 반응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는 그걸 못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그래도 택시기사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인가 봐요. 과묵하신 분이에요. 제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또 그런 거야? 멈추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저를 또 혼내는 저를 이제 보면서 네, 그 복종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케이스는 다르시겠지만 나랑 비슷한데? 나도 그래놓고 후회하는데 하시는 분이라면 말하기 전에 멈추자. 멈추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부터 해보자.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라벨링이라고 해요. 네,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연구를 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이 확 불편해질 때 그 감정의 이름만 잘 붙여도 자기 진정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흙탕물일 때도 이게 흙탕물도 가라앉으면 시야가 확보되잖아요. 내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잘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권하거든요. 그걸 해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감정들이 이제 떠올리기도 하고 또 요즘 일상에서 어떤 감정들을 자주 느끼시면서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상에서 어떤 감정 느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주 느끼시는 감정. 어렵네요. 이렇게 내 감정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내 감정을 잘 감정 모르겠네요. 단어, 그죠? 뭐 이렇게 맴도시죠 입에 자꾸. 네. 분명히 뭔가 이런 걸 많이 겪고 했는데도 네, 자주 재밌기도 하고, 재밌고 또 힘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고요. 네. 오, 좋은 시작입니다. 네. 또요.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밌기도 하고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이 스튜디오를 어떤 감정들이 지금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약간.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당황스럽죠. 좋습니다. 또 기분 좋고 기분 좋기도 하시고. 네, 기분 좋고.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분위기를 보니 그러네요. 네. 자, 우리의 감정 단어는요, 이렇게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네, 네. 우리는 임의적으로 뭐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나눠두긴 했지만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감정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지 다양하게 편식 없이 느끼는 것이 우리 자기감을 갖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삶에서 괘씸하고 끓어오르고 격양되고 이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잔잔한 감정들, 그렇죠. 우리 감사함, 든든함, 또 고마움, 두근거리는 따뜻한 여러 감정들.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검색창에요. 감정 단어만 치시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댓글에 퍼가요 하나 적으시고 네, 퍼 오세요. 네, 퍼 오셔서 전 출력하기를 늘 권해드려요. 이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자주 보시는 다이어리나 뭐 냉장고 앞이나 이런 데 붙여두세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편하게 인간관계 하다가 그날 또 마음 찜찜하고 예, 또 이불킥 하고 싶어지고 카톡으로 뭔가 복귀하고 싶어질 때 잠깐만 이 감정 단어를 보시면서 내 감정이 지금 뭐지? 이름을 붙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내가 라벨링을 할 때 내 감정이 어떻게 잦아들고 내 마음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해보고 좋아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 단어가 다양한데 왜 이렇게 잘 안 나올까? 아까도 제가 질문 드리니까 우리가 5만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데 선뜻 잘 안 나오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분들은 나 이거 불편해. 나 그 말 들으니까 좀 화가 난데 이건 조심했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은 더더욱 느끼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못 느끼게 됐을까요? 말을 안 해봐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안 해보게 됐어요. 숙이니까 안으로. 못하게 됐어요. 왜 안으로 숙이게 됐냐면 혼나서 그래요. 혼나서.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평가당하면 우리는 평가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생명은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날 짓은 알아서 안 하죠. 그러니까 감정도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는 많은 사례들이 공감이 되실 텐데요. 밥상에서 부모님한테 화내면요. 아, 네가 화낼만 하겠다. 화낼 수 있어. 이런 말은 잘 못 들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도 안 물어요? 왜 하나님도 안 물어봐? 네. 왜 하나님은 지금 어른 앞에서라던가 뭐 밥상 앞에서 그죠? 맞아요. 방울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제압해버리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정말 뱀인 줄 알았어. 그렇죠. 네, 각각의 그런 미스테리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라는 감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얘를 건강하게 잘 쓰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화는 나쁘니까 너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벽한테 미안하네. 반성하시고 사과하시고. 미안해 벽아. 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이렇게 무섭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뭐가 무서워? 뭐가 그래요, 무서워? 그래요. 진짜. 겁쟁이라고 하고. 네, 겁쟁이. 겁쟁이라고 하니까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감정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뭐 안 된 거예요. 오래 만난 여자친구하고. 그러면 툴툴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지. 네가 원할 때까지 슬퍼해. 울어. 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네. 이런 친구 주변에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자꾸 네,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사실은 위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저를 응원하는 하는 거예요. 얘기인데 괜찮아지라고. 근데 자꾸 멈추라고 하고 그만 슬퍼해. 이제 털고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애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막 너무 슬프죠. 그리고 화도 나요. 왜 이혼하셨는지. 나의 앞으로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브리핑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데도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를 지금 혼자 그렇게 힘들고 키우고 계시니까 네가 아빠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제 감정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보거나 내 감정에 누가 물어봐 주거나 지금 네 마음이 어때? 네 감정이 어때? 그걸 한번 느껴봐. 그건 어떤 의미일까?
제 안의 데이터를 의식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우리가 감정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감정은요, 신호예요, 신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운전할 때요, 이렇게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신호를 봐야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원하는 곳까지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처럼 다른 감정은 다 꺼놓고 두려움만 느끼거나 그렇게 많은 다양한 감정 중에서 그냥 몇 개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좋다, 싫다, 짜증난다, 괜찮다. 이렇게 몇 개만 단편적으로 느끼시는 분은 그 신호가 꺼져 있는 것과 같아요. 신호가 꺼져 있거나 왜 도로 보면 왜 노란색만 이렇게 전멸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없다 보니까 가야 될 때 멈추고 멈춰야 될 때 가고 다른 차랑 부딪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도망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대화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동안은 혼나고 그래서 숨겨왔다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인정해주면 돼요. 네,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인정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둘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가 10살이고요. 이제 둘째가 6살이에요. 근데 요즘 제일 육아하면서 힘든 게요. 너무 많이 싸워요.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너무 많이 싸워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싸울 때 큰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꿀밤 때리면 이제 혼나니까 엄마한테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진짜 너무 열받아. 동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동생 너무 미워.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요. 그럼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제?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그랬구나. 될 거야. 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마음이 일단은 그랬구나. 그런 경우들이 마음을 있어요. 그렇죠? 주어지는. 근데 이제 눈빛은 아닌데 그랬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말을 배우면 해보신 것 그랬구나. 같은데, 네 마음이 그래. 네,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화났구나. 화날 수 있지. 누구나 화날 수 있어. 동생이 늘 예쁜 것은 아니야. 네가 화가 났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화날 때도 있지만 너 동생 귀여울 때도 있지. 그리고 되게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함께 놀아서 재밌을 때도 있지.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고 파도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감정이야. 지금 네 감정을 잘 봐봐. 조금 있으면 또 엄청 재밌어질걸?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그랬구나. 이게 첫 스텝이에요. 예. 이걸 아이에게 계속 말해주면 아이에게는요, 어떤 근거가 생기냐면 내 감정을 신뢰해도 되는구나. 예. 내 감정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믿고 소신 있게 말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게 못해서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건데 우리가 그건 좀 어려웠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더 중요한 건 나한테도. 나한테. 특히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문장 추천합니다.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조금 감정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이거 아니고,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지. 너가 그렇게 느낄 땐 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거야. 있는 거야. 네, 이거를 이제 예, 스스로 이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 말 좀 불편해요. 그거 좀 어렵겠어요? 당황스러워요? 안 돼요. 혹시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런 신호들을 잘 이해해서 앞으로 관계에서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시소를 같은 체급에서 탈 수 있는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화내서
억울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관계를 이렇게 단절하고 회피하면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서 그렇게 되나? 되나? 아, 그래, 말은 되는데 되는 거 맞아? 네. 하나하나씩 해놔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되돌아 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코칭에서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셨어요. 직장 생활 이제 5년 차예요. 뭐 이렇게 적게 한 건 아닌데 선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지. 근데 이 선배분이 좀 독특하신 게 사적으로 자꾸 늦게 전화를 해서 잔소리하고 이제 걱정하고 너가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셔서 처음에는 뭐 내 걱정하는 거니까 날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주셨대요. 근데 점점 그 수위가 지나쳐서요. 이제는 너가 그때 말한 그 기획안 혹시 우리가 먼저 좀 써도 될까? 지난번에 했던 그 PT 자료 괜찮던데 우리가 먼저 사용해도 되겠어? 이런 요청들까지 해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선을 넘었죠. 저는 무지하게 넘는데요. 넘었죠. 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내 감정이 뭐지? 네, 국경을 넘으면은 총을 그렇죠. 저기. 총 쏘기 전에 내 감정을 먼저. 그 총을 쏠지 안 쏠지는 감정 보고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부터. 네, 내 감정 이렇게 보고 하면 되는데 이분은 바로 습관적으로 뭘 느낄까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회사에 소문내면 어떡해요? 그런 거 실제로 그런 협박을 막 하셨대요. 뒤에서 내가 너 봐주는 거 몰라?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제 소문 나쁘게 내서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공을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해요? 계속 두려움을 반복하십니다. 지금 어떤 시나리오인지 보이시죠? 예. 네, 근데 이분이 이장님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살면서 계속 아마 그래 왔겠죠. 그 이분과 처음 한 연습은 뭐예요? 멈추기. 지금 이 두려움은 예전에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분이 정말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일까? 잘 봐야 하죠. 정말 능력 있는 선배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막 네. 절대 안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보니까요. 불편하고 화나고 속상하더래요. 그걸 저랑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선배에게 쉽진 않지만 입을 떼는 거예요. 감정 표현. 네. 선배님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조금 고민이 돼요. 이 정도도 큰 스텝이거든요. 고민돼요. 나왔다. 아,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난감해요. 좋다. 이렇게 툭 한번 건져, 막 심장이 너무 뛰더래요. 그렇죠. 네, 막 심장이 막 뜨면서. 그냥 듣는데도 떼요. 네.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그래? 이러면서 엄청 네, 안 하던 반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결국 처음으로 거절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잘했네. 그 선배가 진짜 보복했을까요? 못하죠. 네, 보복할 힘이 할 수가 없어요. 없지, 뭐. 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네요. 네, 되네요. 내 마음 보니까 되네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건 이제 저는 이제 코치라고 부르시거든요. 코치님이 제가 무엇을 느끼든 다 인정해 줬잖아요. 그 눈빛으로, 그 표정으로, 그 태도로 저를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든 인정해 주시면 우리도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감 첫 번째, 감정 알아보고 인정하기였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는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